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최근까지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대출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한다 안 한다 말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었고, 특히 이 총량 규제 때문에 최근에 이 전세자금 대출을 아예 다루지 않는 은행도 발생하고 금리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면서 수요자들 중에서도 피해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 전세자금 대출 못 받고 또 대출금리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걸 우려해서 아예 월세로 바꾸신 분들도 있는데, 다시 풀어준다고 하니까 굉장히 분통을 터뜨리는 수요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자, 오늘은 이 이슈에 대해서 다루기보다는 앞으로 새롭게 적용될 룰에 대해서 꼭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려야만 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룰을 정확히 인지 안 하시면 여러분들이 아예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번 정권 들어서 이러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죠. 특히 청약. 본인이 이 불법적으로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불법으로 당첨된 것처럼 되신 분들도 있고, 또 세금적인 부분에서도 몰랐다가 갑자기 세금 폭탄을 안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은 공부를 안 하면 이렇게 큰 피해를 입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전세자금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총량 규제에서 제외가 됐지만 새로운 이 대출 방안으로서 10월 27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이 새로운 룰이 어떤 게 있을까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만 이 못 빌리는 피해를 벗어날 수 있겠죠. 자, 안 그래도 여러분들 풀어준다고는 하지만 축소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하단에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놀라운 부동산 전용 멤버십 강의도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결국 여론 굉장히 드셌죠. 전세자금 대출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이 가계대출 총량, 가계부채 관리 방안, 총량 규제 관리에서 전세 대출이 이제 제외가 되었습니다. 자, 전세 대출 제한이 풀리게 되면서 주요 은행들은 이제 정상화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못 빌리다가 갑자기 빌릴 수 있게 된 케이스예요. 어떻게 보면. 한도도 적어지고 아예 품목 자체를 다루지 않는 은행들도 많았죠.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은 정리해보면 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대출을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규제를 하긴 하되 이 금액을 아예 안 빌려주는 중단 사태를 벗어나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갔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규제를 안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룰이 새롭게 바뀝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닥이 잡힌 거는 이제 차주별 대출 심사 요건이 좀 강화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금액도 축소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참 묘하게 했어요. 묘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건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세자금 대출 축소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새 관리 방안은 이제 10월 27일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게 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한 시점 자체가 축소되었습니다. 네. 자, 원래는 이제 갱신이 아니라 신규로 이제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고 전세를 할 경우에 입주일이나 아니면은 주민등록 전입일, 이 중에 빠른 일부터 3개월 내까지는 신청이 가능했어요. 물론 보통 이렇게 신청은 안 하죠. 보통은 이제 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잔금에 맞춰서 하겠지만, 자본이 있는 분은 뭐 다른 부분, 사업적인 부분에 돈을 쓰거나 해야 될 경우에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3개월 내에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했는데, 이제 새로운 관리 방안이 적용되면, 자, 임대차 계약서 상의 잔금 지급일, 이 이전까지만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자금으로 쓸지 뭘 할지, 일단 전세자금 잔금일이 지나게 되면은 이 사람이 돈이 부족하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전세 목적을 이루는 데에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잔금 지급일 이전에만 신청이 가능해서
전세 계약이 완료가 되면 그 이후로는 빌릴 수 없게끔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선 명분에 부합하는 거죠. 예, 전세자금 대출의 실수요자만 빌려주고 뭐 투자 명목으로 들어가는 돈을 봉쇄하겠다. 예, 그리고 중단이 아니라 이렇게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 것이죠. 예, 이것도 전에 일정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일단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게 이전 룰로 생각해서 3개월 내에 전세자금 대출 받을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못 빌리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전세자금 대출은 무조건 계약 완료일 이전에 신청이 가능하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잔금일이죠. 계약 완료일이 아니라 잔금, 계약의 완성일 그때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중요한 점입니다. 이후에는 못 빌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1주택자는 사실 전세를 사는 걸 굉장히 이제 정부에서는 투자로 생각하고 있죠. 1주택 보유자, 원래 이제 비대면으로도 대출 신청 가능했거든요. 자수할 때만 뭐 필요하고. 근데 이게 지금 두 차례, 저번에는 이제 원래 무주택자나 1주택자나 이 빌릴 수 있는 금액이 같았는데 1주택자는 이제 한도를 줄여버렸잖아요. 많이 줄였는데 근데 이제 아예 못 빌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강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제 비대면이 아니라 무조건 은행 창구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고 그래서 다 보는 거죠. 다 들여다보고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또 금액 일정 부분 이상 넘어가면 아예 안 되죠. 그래서 꼭 은행 창구에서만 신청 가능해서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못 빌릴 수도 있는 거죠. 자, 다음 내용입니다. 이게 참 묘수예요. 제가 대출은 풀어줬지만 축소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축소가 나와요. 금액 축소입니다, 이거는. 자, 어떻게 축소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게 참 묘수입니다. 자, 덜 빌려주는 제주꾼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어놨죠. 자, 전세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축소가 됩니다. 자, 어떻게 축소되냐면 기존에는 우리가 갱신을 할 경우에 갱신된 총 보증금에서 80%한 다음에 그동안에 빌렸던 기존 대출금을 마이너스해서 차익만큼을 추가 대출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축소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총보증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갱신된 금액, 기존 대출금도 빼고 기존 대출금은 아예 여기서 빼고 추가적으로 증액된 부분 보증금만 딱 정해서 거기서만 퍼센테이지 계산해서 빌려줍니다. 자, 이게 왜 축소냐라고 보시겠지만은 자, 처음에 전세자금 대출을 아예 안 받고 들어가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보증금이 5억인데 대출 4억 받을 수 있는데 안 받고 들어갔어요. 이 상황에서 갱신을 했을 때 증액 부분이 1억 정도가 늘어났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제 6억에서 뭐 빌릴 수가 있었지만 기존에 한 푼도 안 받았기 때문에 80% 하면은 그대로 굉장히 많이 받을 수가 있었죠. 근데 이게 바뀌면서 증액만큼만 1억에 대해서만 전세자금 대출이 나온 거예요. 전에 한 푼도 안 빌렸어도 그건 필요 없는 얘기고 증액 부분에 대해서만 갱신 증액만 이렇게 공식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엔 빌렸던 안 빌렸던 덜 빌렸던 많이 빌렸던 상관 안 하고 증액 관련해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전세자금 대출을 안 받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제 자금 활용도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제 증액에 대해서만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축소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잔금 지급일 전까지만 전세자금 대출이 신청이 가능한 것과 비슷한 결입니다. 자, 이미 뭐 잔금일이 지났는데도 그때 신청하면 전세 잔금은 본인 돈으로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차주는 능력이 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음에도 그 사후에 돈을 빌린다는 건 다른 목적으로 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과 이것도 같은 거예요. 분명히 갱신 전에는 대출을 안 썼거나 덜 빌렸었는데 이거를 증액하면서 더 빌린다는 거는 전세자금 대출 외에 따로 자금을 쓸 여력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거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어쨌든 대출 갱신, 전세계약 갱신의 경우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룰로 공식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전세계약 갱신 때 축소되는 대출 한도. 그래서 뭐 4억에서 갱신 후 5억으로 1억 원 증액의 경우에 축소 전에는
2억, 보증금의 80%에서 기존 대출금을 뺀 만큼 가능했으나 축소 후에는 보증금 증액분만큼만 가능하다. 예,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이렇게 룰이 바뀌는 확대 도입, 전세대출 한도 제한 확대 도입하는 은행권 적용이 언제부터 되는지 나와 있죠. 그래서 국민은행 9월 29일, 그리고 하나은행 10월 15일, 농협은행 10월 18일부터 재개하면서 적용. 예. 그리고 신한, 우리은행 등은 조만간 도입 적용 유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7일부터 새 방안이 적용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각 은행마다도 룰이 적용되는 시점은 약간 다르다는 점을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예, 빌리실 때도 은행들 교차로 보시면서, 또 금리가 요즘 많이 올랐잖아요. 이 대출금리 누가 올렸습니까? 누가 올렸냐? 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것도 주택 따라가는 거예요. 이 빌릴 수 있는 은행이 줄어드니까 결국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뭐 코픽스나 이런 것들을 봐도 이제 뭐 좀 과하게 얘기하면 이제 5%대 왔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금리가 단기간에 쾌속했어요. 쾌속. 아직까지 뭐 얘기 들어보면은 뭐 단위농협에 3%대 초반에 빌릴 수 있긴 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잘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대출 나오고 금리 낮은 게 장땡이지 1금융, 2금융 가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바뀌는 룰 정확히 오늘 보셨으면 인지하시고 주변인들에게 공유해 주셔서 피해 보시는 일이 없도록, 아예 못 빌릴 수 있지 않습니까? 피해 보시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꼭 전달해 주고 공유하시고 여러분들 꼭 아시면서 피해를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출 관련 신규 방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단에 첫 번째 댓글 누르시면 제 블로그가 있으니까 블로그에도 한번 정리를 해놓겠습니다. 블로그에도 오셔서 여러 가지 정보들 꼭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